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어제 지수의 폭락에 코스피는 오늘 강한 반등, 코스닥은 냉온탕을 오가며 강한 변동성을 보이다가 제한적 낙폭을 보였지만 체감상 느낌은 그렇지 않았죠. 왜 그랬는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영국에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팬데믹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개발된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인 만큼 불안은 다소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백신이 변종에도 방어력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일 통과된 9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부양책은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될 때까지 미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초 또 한 번의 경기 부양책을 처리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히며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12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달의 92.9에서 88.6으로 하락했고 이는 시장 예상치인 97.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전일 크게 하락했던 유럽 증시는 일제히 반등을 보였고 뉴욕 증시는 다우와 S&P는 약세, 나스닥은 장중 및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2.8% 상승했고 테슬라는 1.5% 하락하며 S&P 편입 후 이틀 연속 하락을 보였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12호의 빅스는 3.7% 하락한 24.2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입니다. 유럽장의 반등, 미국장의 혼조세, 그리고 어제 폭락의 상흔을 안고 우리 시장은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0.15%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외인 매도 기관 매수로 2716포인트까지 급락하는 변동성을 잠시 보였지만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고 선물에서도 매수로 턴하자 곧바로 상승 회복한 이후 견조하게 상승폭을 키워가며 장 중반 2769선까지 고점을 키운 뒤에 2시 이후 코스닥 급락에 잠시 연동하기도 했지만 2759.82포인트 0.96% 상승한 양봉으로 마감했고 어제의 음봉을 상당폭 회복하였습니다. 0.38%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외인의 강매수, 기관의 매도가 진행되며 장 시작 직후 938.91포인트까지 강하게 고점을 높인 뒤에 급작스러운 폭락이 나오며 918.44포인트까지 폭락을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2.21%의 급변동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후 외인 매수 확대로 회복을 보이며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는 듯 보였지만 1시 이후에 외인이 매수를 소폭 감소하자 개인들의 하방 매도가 제약바이오에 집중되며 지수는 다시 이렇게 급락 분봉을 보였고 이후 923.17포인트 0.60% 하락한 21선은 지지한 음봉 마감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834억 매수, 기관은 3009억 매수를 보였고 코스닥에서 외인은 1744억 매수, 기관은 780억 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코스피 87.6%, 코스닥은 102.3%이고 거래대금은 코스피 19.9조, 코스닥은 17.1조의 규모를 보였습니다. 최근 일부 급등주들이 지수를 이끌어왔지만 2주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실질적인 약세장에서의 지수 왜곡 현상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고 어제 영상에서 지수의 추가 하락 조정보다는 개별 폭락주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위주의 폭락 종목들이 질비하게 나타나며 고점에 물린 개인들의 아우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오늘도 역시 양시장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하루였습니다. 시장의 추가 하락 조정은 약하게 진행되겠지만 개별 종목과 개별 섹터의 조정과 반등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 장중에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미국 선물은 보합권 혼조세를 진행했습니다. 1.6원 상승 출발한 원달러는 0.5원 상승한 1107.9원의 음봉 마감이고 0.46% 상승 출발한 선물은 1.36% 상승한 365.65포인트의 양봉으로 외인 매수, 기관 매도를 보였습니다. 3.15% 하락 출발한 코스피 빅스는 5.82% 하락한 21.52포인트의 음봉 마감입니다.
코스피 대응은 삼성전자 2%대, 하이닉스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물산 3%대, 기아차, 현대모비스 2%대 강세를 보였고 NC소프트도 2%대 강세를 보이는 등 의학을 제외한 대부분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LG전자의 상한가, LG 10%대 강세, LG디스플레이 6%대, LG이노텍 12%대 강세 등 LG그룹주의 초급등이 있었습니다. 코스닥 대응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1%대, 시제는 4%대, 알테오젠 5%대 약세와 SK머티리얼스 8%대 강세, 펄어비스, KMW, 제넥신의 3%대 강세가 혼재했습니다. 특징주로는 강스텐 바이오텍이 장 초반 강력한 상한가를 만들었지만 마치 오늘 제약바이오의 폭락을 미리 예견이나 한 듯이 160만 주의 잔량이 순식간에 밑장빼기 되며 하한가가 풀린 뒤에 장 후반 9%대까지 윗꼬리를 달며 마감했고 그동안 비이성적 급등을 보여온 현대바이오, 대웅제약, 대웅은 나란히 하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이 밖에 셀마 테라퓨틱스, 엔젠바이오, 명문제약, 종근당바이오, AB프로바이오, 고바이오랩, 동아약품, 메디포스트, 인바이오, 유나이티드 제약, 부강약품, 전진바이오팜 등 폭락 종목들이 즐비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코스피 의학은 2.81% 하락 음봉, 코스닥 제약은 2.08% 하락 음봉, 코스닥 바이오도 2.08% 하락 음봉을 보이는 등 제약 바이오가 연 이틀 폭락을 보였습니다. 테마로는 자율주행의 초강세가 있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드렸던 강스텐 바이오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영상을 만든 것이 10월 30일 여기쯤이었고 이후에도 여러 번 언급을 드리며 매집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지지선인 7070원 여기를 길게 다지고 있으니까 7070원 이 부근에서는 부담 없는 매수 의견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전 실방에서도 강스텐 바이오텍의 질문이 있으셨을 때도 현대바이오와 의도적으로 같은 날 여러 번 언급해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2%대로 살짝 갭을 띄워 시작한 뒤에 곧바로 강수급이 들어오며 급등을 보였고 이렇게 20분 만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후 상 잔량이 총 거래량의 약 20%에 달하는 강한 상한가를 유지했지만 10시 9분 폭탄 매물이 이렇게 나오며 상한가가 풀린 뒤에 20%대에서 길게 유지하며 진행했습니다. 장 후반 제약바이오 폭락에 연동하며 길게 윗꼬리를 달며 9.32% 상승 마감한 긴 윗꼬리 양봉으로 끝냈습니다. 상한가 가격이 9,600원대 저항선이었죠. 정확하게. 오늘 상한가로 강하게 마감했다면 내일은 11,000원대 저항도 시도가 가능했을 건데 그 점은 아쉽습니다. 오늘 발생한 2,680만 주의 대량 거래는 유통 가능 주식수를 초과하는 사상 최대의 거래량입니다. 제 영상을 듣고 7,000원 초반대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충분히 수익을 맛보시고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캔들에 대해서 이탈이냐 매집이냐에 따른 시각이 공존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다시 한 번 더 위를 시도할 수 있는 힘은 충분히 남아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유동적입니다. 자,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HLB입니다. 0.11% 상승 출발한 LB는 전혀 수급이 최근과 달라지지 않으며 너무나 똑같은 패턴의 연속을 보이다가 9만 대마디를 살짝 깨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오후장 9만 대마디의 두꺼운 방어 매수벽을 깬 매도 매물도 메리츠 창고의 대량 매물이었습니다. 메리츠는 오늘 최근 중 가장 많은 14만 2천 주를 집중시키며 전체 거래량의 약 20%의 매도를 집중시켰습니다. 12월 들어서만 약 63만 주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계좌 프로그램은 매도는 있었지만 제한적이었고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제약바이오의 극단적 약세와 9만원 부근에서의 공포심으로 개인의 하방 매물까지 동반되는 음봉을 보였습니다. 장중 변동폭 2.96% 평균가 9만 551원입니다. 어제의 87%인 74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9만원 선을 살짝 하회한 종가입니다.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4개의 캔들 이 박스의 하단인 88,200원을 지지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최근 하락 음봉들의 거래량에 포함되었던 절대적 비중의 메리츠와 국내 계좌의 프로그램 매도 또 그것으로 인한 상방수급 부재, 제약바이오 약세에 의한 공포심에 지친 개인의 일부 하방 매물 등이 어우러져 만든 하락으로 우려와 공포심이 커진 상태입니다. 내일은 이 박스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 반등 양봉이 나와야 하고 관건은 매수 거래량을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지 즉 특정 하방 수급의 지속 여부입니다. 이틀간 제약바이오의 폭락 대비
낙폭과 매물 강도는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하락이라는 점이 지금의 딜레마입니다. HLB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0.75% 상승 출발한 L생도 장 초반 반등을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LB의 흐름을 극복하지 못하고 연동하는 흐름을 보이며 이렇게 장막판 같은 매물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며 1%대 음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변동폭 4.66%, 평균가 26,685원, 어제의 60%인 75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입니다. LB처럼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의 부담은 아주 적지만 LB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연동하는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음봉입니다. L생은 내일 26,000원 이 지지 라인의 지지 여부 테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HLB 파워는 9월 9일 이 회복 양봉 이후 처음으로 오늘 2,295원 지지선을 이탈하는 마감이 나왔습니다. 이탈 거래량은 극히 적지만 마찬가지로 계열 연동성의 매물에 발목을 잡힌 그런 음봉입니다. 이탈 후에 얼마나 조기에 회복이 나타나는지가 관건입니다. HLB 제약도 화요일의 양봉이 16,355원 이 라인을 즉각 회복해 주었지만 오늘 맞은 4.2%의 음봉으로 다시 이탈 마감하였습니다. 계열 중 세 군데는 오늘 이탈, L생은 지지선에 근접한 상황으로 내일 L생의 지지와 계열들의 회복 양봉 또는 L생마저 이탈하는지 여부가 걸린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촬영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7시 22분에 L생에서 파이로티닙의 HER2 변이성 비소세포 폐암 3상 임상시험의 한국 식약처 승인 공시가 나왔습니다. 승인 날짜는 어제고 사실 확인일이 오늘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장중에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졌겠지만 다소 새로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이 내일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L생은 지지선 위, 나머지 세 개사는 오늘 이탈의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위안을 찾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LB가 하락하는 지금 상황에 대한 짜증스러움이 수급의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이유에서만 찾으려 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 보유하신 분들은 힘이 드신 상황이 길어져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지만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계획하거나 대기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의 하락이 또 좋은 기회로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일어나는 사실은 하나인데 수없이 많은 시각과 입장에 따라 모두가 다른 심정일 것입니다.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주식시장의 원리인 것을 말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저의 모든 의견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예년 같으면 뭔가 들뜨고 설레는 날일 텐데 슬프게도 전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없는 시절입니다. 내일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있는 좋은 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